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배팅 유시의 신성훈이고요. 자, 오늘은 11월 마지막도 월말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11월 28일 토요경마, 서울경마장 13개, 또 제주교차 3개 경주가 편성되어 있고요. 자, 오늘도 역시 박남규 위원 그리고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뭐 갑자기 이제 기온이 급강하면서 뭐 부산이 한번 따뜻한 남쪽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서울은 좀 아주 매서 혹한의 레이스가 처음으로 시작될 것 같아요. 원래 겨울 딱 되면 많이 타지 않아요? 그게 아마 주로에 대해 염화칼슘을 뿌리고 주로가 또 변수가 많으니까 주로가 좀 무거워지면은 뭐 보지 못했던 추임마들이 막 날라오고 또 마방 그 좋은 말들은 여름이랑 겨울에 좀 마피를 아끼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에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능력마들이 이빨 승부를 안 하고 좀 여름 겨울은 조금 한참이 쉬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름 겨울은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전부에 고배당은 좀 겨울철에 많이 몰렸던 그렇죠. 기억이 나요. 독거점을 아마 그래도 팬 여러분들께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적절하게 좀 고배당에 대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난주도 잘 치러졌고 지난주 또 두 분 위원들 상당히 또 배당 쪽에서 좀 돋보이는 또 승리를 많이 내신 것 같아요. 특히 박 의원께서는 16경마 이제 현장 승부한 서울 5경주에서도 36.1배짜리 또 주력권으로 한번 때려주셨고 아마 본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그런 마필들 같아요. 그리고 이제 8경주 서울 또 8경주에서도 그 15.15배짜리도 주력으로 또 측정해 주셨고 요 경주 또 김태훈 기자도 또 동반 적중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청구하고 미래 영웅을 청구 미래 영웅이 너무 배워졌잖아. 작더라고요. 15회밖에 안 돼가지고 한번 고배당 도로에서 삼보가 가가지고인데 이 삼보기에서 385회가 터졌는데 그거를 제가 파랑주의보를 놓치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이제 김태훈 기자가 또 토요경마에서 또 여러 차례 적중을 많이 해줬어요. 또 1경주, 2경주 9.3배, 8.2배 짭짤한 배당이 또 연급으로 나왔고 서울 4경주고 그리고 이제 서울 10경주에서도 6.1배, 6.9배 짭짤한 배당으로 연급으로 또 적중이 되어주었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제주경마 역시 제주 특별경주였죠. 귤림 축색 특별 레이스에서 복승 15배짜리 7번, 8번 제주경마 단통으로 때려드리는 것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뭐 토요경마에서도 뭐 서울 4경주 한 방이었고 서울도 6경주도 삼복 단방 때려드렸고 16경마도 특히 그 서울 9경주였죠. 9경주에서도 27.5배짜리 적중시켜드렸고요. 마지막 또 11경주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신규 강자의 홀리데이 10.6배짜리 한 방으로 일단 해드리면서 게임을 끝냈는데 이번 주가 또 월말 레이스 치고는 좀 편성이 우열이 좀 드러난 것도 좀 있고 루즈한 맛이 있죠. 그래도 또 이 겨울철 경주력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특별히 신경을 쓰신다면은 오히려 또 고배당이 있지 않을까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1경주하고 7경주 승부가 있겠고요. 김태훈 기자는 3경주하고 8경주를 들어갑니다. 저는 6경주하고 11경주에서 한번 넘쳐가는데 자, 1경주는 뭐 최근에 페이스가 오전장 1경주는 거의 올 신마 레이스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신마 경주에 가장 또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 또 박남규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승부경주죠. 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자, 토요경마 1경주는 국산 육군의 1000m 레이스 편성이고요. 일단은 뭐 1번에 지니에이스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조차기 이번에 한일 앙상블이라든지 5번에 뭐 샤프 라이커 또 8번에 로얄 정상 골고루 잡히는데요. 자, 김태형 기자 보기 어떨까요?
일단 믿을 수 있는 신마는 없습니다. 능력 자체가 월등히 뛰어난 신마도 없고요. 정계나 여건상 1번마 지네이스가 1번 게이트고 주행검사 때 4.8. 근데 주행검사 걸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시속 밀었던 열심히 탔던 걸음이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은 좀 들가는 그런 인기마가 되겠고,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바로 5번마 샤프라이커. 5번마 샤프라이커가 되겠습니다. 8월 21일 날 주행검사를 받고 14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걸음이나 상태 의외로 괜찮습니다. 마필 나가는 주폭이나 모든 여건 자체가 지금 주행검사 때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는 컨디션이고, 보통 이 주행검사 받고 오랜만에 출전하는 마필은 마필이 어디 안 좋던가 아니면은 데뷔 전부터 승부를 하려고 칼을 갈았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샤프라이커는 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5번만 샤프라이커를 놓고 배당을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랑이 외춘입니다. 이번 신마 레이스는 뭐 근래 들어서 편성은 정말 약한 편성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1군이나 2군까지 갈 말이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편성이 정말 약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그 인기마들의 그 존재감이라는 것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1번마 지네이스는 1번 게이트 이점이기 때문에 뭐 무시는 못합니다만 이 말조차도 그렇게 능경한 편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역시 전력이 드러나지 노출이 안 된, 제가 볼 때 단거리 전형적인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정말 튀어나갈 것 같은 그 마필이 인기에서는 정말 많이 밀려 있어요. 주행하면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과감하게 그 마필을 놓고 철저히 고배당 노리고 가는 추천 경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페이스는 좀 느리지 않나. 그렇죠. 네. 그래서 명령률은 또 뭐 일본의 지니에이스도 뭐 크게 정말 대성할 수 있는 힐톤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주행급 segment 때문에 팔리고 있는데 인기만 의미가 없고요. 또 수면 남을 한 마리 노리고 들어가는 박랑규의 신마 추천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 경주 보시죠. 이 경주 국산 6개는 1200인데 이번 경주는 일단 13번에 테마 등급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4번에 킹스탑이 인기권이고 8번에 설록 이런 말대로 좀 잡히는데요. 자, 박영께서는요? 저는 이번 경기는 뭐 능력이 의외로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13번마 테마 등급과 3번 킹스탑이 뭐 전개적으로도 선위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인데 능동적으로 취급을 해올 마필이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뭐 4번, 13번의 동반 입상도 뭐 유력하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상이죠? 일단 이번 제2경주는 전개상 4번 킹스탑의 선행, 13번 테마 등급의 선입, 두 마필 다 똥말은 아니기 때문에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 변수가 된다면 전 딱 두 마필 보고 있습니다. 8번마 썬록과 여기에 7번마 베스트 탄생. 8번마 썬록은 마방에서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 1200m 처음 뛰어가지고 나름 가능성 있는 걸음 보여줬고요. 잠재 능력 싹스는 분명 있는 마필이라서 변화가 오면은 좀 변화가 올 수 있고, 7번마 베스트 탄생은 직전 경주 전개가 좀 꼬였습니다. 전개가 좀 꼬이는데 컨디션 자체도 직전보다 좀 나아졌고, 전개만 좀 잘 풀린다면은 7번 베스트 탄생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4번, 13번이 좀 낮긴 하지만 배당 메리트를 감안해서 접근한다면은 7번이나 8번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킹스탑 너무 전개가 잘 될 것 같은데요? 겁이 많아가지고 선행을 못 가면은 조금 불리한 요소도 없지 않아 있는데 4번 게이트고 선행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모래를 피해가지고 외곽으로 또 가는데도 그래도 나름 버티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뭐 게이트에 딸 반응이 4번보다 빠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4번 딱 등 받고 13번이 바로 그 뒤를 쫓아가가지고 나머지 말이 추심하는데 맞는데, 야, 일단은 문승의 13번도 이게 버틸 수 있는 그림이라서 일단 인기만 접점 구도를 보시면서 또 지력 민호철 말도 있기 때문에 그중 이제 복병 세력이 이제 8번, 7번 정도 안고 가는 정도다, 받치는 정도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경주가 국산 육군의 1200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김태원 기자가 노리는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액면이 이번 경주가 14번의 라온나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후차권으로서 이제 5번의 드림맥스, 4번의 왕바우,
3번에 소박한 인생 골고루 잡혀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14분만 나온 나라는 인정하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잠재력이 정말 풍부한 그런 마필이고 외곽인데 뭐 단독 선행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문제는 이제 후자권에 팔리고 있는 마필들이 좀 믿음도가 좀 떨어지죠. 따라서 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본다면 7번 데블맨이랄지 13번 커리클도 9월달에 이제 고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기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뭐 지난 9월 20일 정도의 전력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13번 커리클 쪽에도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있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3경주는 부진형 마필,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간의 접전경주입니다. 뛰었던 액만 그리고 잠재 능력상 14번만 나온 나라가 나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컨디션이나 걸음도 데뷔전 때보다는 좀 좋아졌고요. 근데 데뷔전 기록 자체가 저는 1분 3초2 썩 믿음은 가지 않는다. 게이트도 14번 게이트고요. 조금만 실수한다면은 이 14번만 아웃 나라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 여기에 제가 노리는 마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치, 마방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괜찮은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 그리고 실전에서 몇 번 뛰었을 때는 큰 걸음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모든 여건 자체가 확실하게 승부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우승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마필 놓고 물론 14번 나온 나라를 가져가겠지만 나온 나라가 부러졌을 때는 완벽한 고배당으로서 승부를 보는 경주 제 3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온 나라가 그래도 뭐 선입권 정리한번 경기에서도 안 좋은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뭐 무시할 수 없는 마필 같고 이 마필 이제 그것보다는 3번, 4번, 5번 이런 쪽에서 일단은 해답을 찾을 이유가 없다. 다른 말 중에서 또 김태형 기자가 또 취재를 해가지고 승부 의지가 있는 마필 하나 또 들어봤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4경주 보시죠. 국산 5분의 1200 핸디캡인데 이번 주 4경주도 난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산 6분에서 이제 5군으로 승분 말들 중에서 좀 되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또 난타전인데 일단 액면 배당은 배당판 상황은 5번의 언더스테이지 중심으로 뭐 3번의 비어바람이라든지 8번의 대군마마 내지는 4번의 탄성연발 이런 말들이 좀 잡혀있는 편인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충무가 없는 그런 에이스죠. 언더스테이지나 마필 못 믿는 마필입니다. 뭐 물론 이제 데뷔전 때도 입상을 했고 지난번에 이제 입상을 했는데 지난번 편성도 상당히 좀 약했던 그런 편성이에요. 따라서 충만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4번 탄산 영발이 가장 재밌다 봅니다. 뭐 이게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이 전부 다 지금 양익면 때문에 인기바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탄산 영발 같은 경우는 일단 줄어든 경주거리 1200이면 추입이 되는 마필이에요. 단거리 추입 마필이기 때문에 1300, 1400에서는 뭐 기복을 보이겠습니다만 1200에서는 뭐 경쟁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뭐 승군마들과의 대결이라면 탄산 영발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입상 가능마들이 상당히 많은 혼전 경주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0마리 중에서 10마리 정도가 입상 도전 가능한 능력을 지녔는데 저도 축은 없는 경주고 삼복승식 정도에서 배당을 약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저는 6번만 맘마미아를 보겠습니다. 직전 경주 우승을 하고 승군전을 치르는데 12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하지만 컨디션 자체는 직전 경주보다도 좀 나아진 컨디션이기 때문에 물론 승군전이고 공백기가 있어서 능력에 비해서 좀 덜 팔리긴 하겠지만 상태는 더 좋아졌기 때문에 6번만 맘마미아가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복병이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액면 선행은 3번의 비어바람이라 봐야겠죠. 그렇죠. 선행은 비호감이죠. 다 치고 나가서 버티냐만 하는데 이게 언더스테이지가 지난번에 봤는데 의외로 힘이 좋더라고요. 힘은 원래 좀 좋은 마필이긴 해요. 근데 거리는 또 길게는 안 나와요. 장거리 가면 중거리 가면 아마 한계를 금방 드러날 겁니다. 뭐 1200 선이기 때문에 좀 뺄 수 있는 조건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난번에 안말들 내 있어서요. 편성이 너무 약했고 사실 지난번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산맛이 낙성을 하던데 이런 말들이 다음에 나오면 컨디션 안 좋고 입상한 말들이 그 다음에는 항상 고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안말들 레이스였다는 것도 사실 많이 걸려요. 편성이 그만큼 약했다는 얘기죠. 이번 경기는 뭐 순말 다 섞여 있는데 같은 승군전이지만 순말 틈에서 승군한 마필이 있고
그리고 이 온더스테이지나 맘마미아 같은 경우는 안말 레이스에서 지금 승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이 맘마미아 다이스텐스 많이 소리나 그러는데 참 별로 안 좋아하는 혈통이라서 조금 그래요 저도. 일단 뭐 전개적인 조건에서는 일단 뭐 3번의 비어가 앞타게 되면 주로 상태를 좀 감안해야겠습니다만 단독 선행의 메리트까지 있지 않겠느냐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바로 오경주 들어갈게요. 혼합4군의 1400인데 오경주는 자 9번에 이제 빅5 중심으로 이제 11번의 정상천마가 인기리 좀 팔릴 것 같고 이제 나머지 이제 10번의 천행, 6번의 구투요 같은 마필인데 좀 기복형 마필은 일진이네요.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도 조금 인기 마필인 구마 빅5나 10번 정상천마가 좀 낫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빅5라는 마필은 뭐 데뷔전에서 정말 압도적인 인기 1위를 기록했을 때도 제가 좀 불안한 요소를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힘이 늦게 차는 마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 잘못하면 뒤에서 헤매다 못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그렇게 레이스를 전개했고 어쨌든 지난번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어요. 힘이 차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정도의 전력이라면 그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더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뭐 이 편성이라면 빅5의 그 파워 1400이라는 점도 플러스 알파가 있고 정상천마 같은 경우도 역시 늘어난 경주월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마필이죠. 뭐 조기도 잘했고 나왔고 선입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9번, 11번 요 두 마필을 기본 막고는 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빅5는 확실히 좀 그 골들에 비해 가지고 확실히 좀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워낙 혈통적으로 힘이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제 5경주는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고 저도 잠재력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9번마 빅5로 인정을 하고 싶고요. 일단 배팅에서 충만은 저는 10번마 천행이라고 봅니다. 이 마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행 검사 때 선행 가서 거의 낙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안쪽으로 엄청나게 기대고 또 외측으로 삐지고 주행 사행하는 습성 때문에 별 걸음을 보이지도 못했는데 직전 경주는 사행하는 습성이 사라지면서 의외로 좀 능력 발휘를 했습니다. 요마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행을 하느냐 이 점인데 마필이 지금 실전을 거치면서 힘이 차가기 시작하면서 사행하는 악벽 자체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 입상이 절대 어부지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좀 더 나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10번만 천행을 놓고 공략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천행도 지난번에 전개가 정말 최적 전개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걸리는 대목이긴 한데 지금 그 복부인들 중에서 앞선을 좀 치고 나가는 말들 특히 뭐 6번에 구투도 있겠고 또 4번에 에버 해피데이도 이 말의 특징이 뭐 선행을 나갔으면은 나가는 조건에서는 능력이 한 110%, 120% 발휘가 되고 선행 못 가면 없어요 이 말은.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또 다행히 안쪽에서의 또 선행 독등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 9번, 11번, 10번의 강세를 보입니다만 배당은 4번의 에버 해피데이하고 6번의 구투유 두 마리는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6경주 국산 4군의 1000m로 치러지는 신청로의 첫 번째 승부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상당히 재밌는 게임인데요. 앞선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지금 그래서 11번의 시가에이스를 필두로 3번의 오픈뱅크, 6번의 스마트 캡틴이 좀 많이 좀 잡혀 있고요. 2번의 더블 J도 만만치 않게 가세가 되는 구간이 되겠는데 자, 먼저 발견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정말 혼전이에요. 1000m이기 때문에 뭐 선행마들이 대거 물려 나왔다는 점 그런 측면에 보면 뭐 추임에게도 분명 기회가 있습니다. 선행마가 유리한 것이 아니고 변수가 정말 많은 레이스고 저는 이번 뭐 WG가 1000m라는 조건이라면 경쟁력 역시 지니고 있다고 보여져요. 선의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정기적인 메리트도 있고 앞선에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무너지는 조건이라면 뭐 10번과 통일대박의 어뷰리십도 가능한 구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1000m 경주인데 3번 오픈뱅크와 11번마 시가에이스가 초반에 어떻게 레이스를 전개하느냐 뭐 싸우느냐 아니면 한 마필이 편하게 좀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인기마 중에서는 6번마 스마트 캡틴이 1000m에서는 선의권 전개 직전 경주 국감도 좋았습니다. 인기마 중에서는 6번마 스마트 캡틴이 좀 나아 보이고 복병마 중에서는 2번마 더블 J와 4번마 대박이 두 마필이 재밌지 않나. 2번마 더블 J는 직전 대비 컨디션 많이 좋아졌고요. 역시 박 의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선의권에서 충분히 막판 끈기로 가능하고 이 4번마 대박이가 최근 분명히 마필 살아났습니다. 직전 경주도 좀
걸음 자체는 평이했지만 컨디션만큼은 예전 잘 나갔을 때만큼 올라온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1000m로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는데 대박이 배당이 터진다면 4번마 대박이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11월 시가에이스가 인기 댓글로 팔릴 여지가 큰데 어쨌든 뭐 3번, 5번 이런 말들 빠른 말들 선행이 있고 시가에이스는 정말 선행을 편하게 나왔을 때는 정말 능력이 극대화됩니다만 선행을 못 갔을 때는 거의 못 들어오죠. 이번 라운드에서는 또 직전 대비 부정도 3.5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단독 선행 가능성도 없다는 거. 이런 인기가 팔리면 당연히 뭐 저는 빼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조건에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인기마 승부, 특히 C가이스 같은 말 빌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래서 승부 타이밍이 왔다는 거. 육경주, 신승훈이 그래서 한번 강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7경주 국산 사고나 1200 레이스 준비되어 있고 박남규는 오늘 또 두 번째 추천 경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 8번 싱그러운 봄을 중심으로 배당 돌아가는데요. 6번의 터프러너라든지 또는 7번의 대돌풍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좀 잡혀 있네요.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7경주 저는 8번마 싱그러운 봄이 좀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요마필 제가 직전 경주는 불안 요소가 많다. 8월 30일 경주 1400경주 때 상태가 상당히 좋았고 마방에서도 거의 웬만하면 온다라고 자신했던 경주인데 그때 1400 나가서 생각 외로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대상 경주 출전했고 직전 경주 1400이 나와서 또다시 출전했는데 기대 이하의 걸음. 요게 마필이 하향세를 타는 건지 아니면은 거리에 대한 적응이 안 된 건지 요게 변수인데 저는 거리 문제라고 보고 1200으로 거리가 줄었다면은 8번마 싱그러운 봄 가능성 높다 보여지고요. 후차권에서도 저는 6번마 터프러너가 좀 낫다 보여집니다. 승군전이지만 잠재 능력이나 뜰만한 걸음 대길이지만 8번, 6번 마권이 좀 유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남규의 추천이죠? 예, 이번 경우는 뭐 제 관리형 복병 한두 정말 강하게 노리고 가는 건 있습니다. 뭐 조건도 좋고 컨디션의 변화가 왔는데 어쨌든 뭐 8번 싱그러운 봄이 1200이라면 뭐 싱그러운 봄 웬만하면 빼긴 좀 어렵지 않나. 일단 싱그러운 봄에 붙여서 뭐 주력 한 방도 잡채한 배당으로 때려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경주 1200이라는 점도 그 말한테는 예. 좀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굉장히 유리하죠. 예. 하여튼 액면은 6번, 8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잠재적인 또 경주 또 거리적인 특징 있는 말 한 마리 박남규께서 또 복병 승부로 들어가는 레이스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8경주 또 김평 기자 추천 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7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일단 뭐 이번에 황룡 비상을 필두로 해서 5번에 해피투데이, 6번에 뷰티풀 로드힐, 내년도 10번에 롤링스타까지 잡히는데 황룡 비상이 좀 부중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일단 약간 기복을 보이는 단점도 있는 상태에서 부담 중에 6kg는 57인데 조금 무겁지 않나 싶어요. 물론 편성 맞습니다만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충만 없는 일단 혼자의 경주가 되어 있고 저는 복병은 12번마 킹 크리켓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아주 편안하게 나서는 그런 선행이죠. 뭐 경주 거리가 1700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선행을 쉽게 4코너까지만 여유 있게 간다면 뭐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지 않나 싶어요. 능동적으로 그렇게 막 폭발적인 추입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 없고 전반적으로 레이스가 이게 느리게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킹 크리켓의 단독 선행은 상당히 메리트가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앞선에서 나갈 말 앞쪽에는 거의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예. 자, 김태현 기자 추천입니다. 일단 이번 주 8경주는 기복을 보이는 마필 간의 1700m 거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인기마에 대한 믿음은 좀 떨어집니다. 이번 황룡비상, 5번 해피투데이, 6번 뷰티풀 로드힐. 제가 노리는 복병 자체는 1700 거리 그리고 컨디션 모든 여건이 딱 맞습니다. 준비도 상당히 잘했고요. 복귀상으로도 답이 나오고 취재 내용으로도 괜찮고 배당 자체도 분명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복대복 마권을 무조건 주력으로 가져갑니다. 배당을 노리는 두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뭐 인기만 이번에 황룡비상을 또 김태형 기자도 세게 보는 같지 않아요. 복대복까지 언급이 되는 것만큼 김태형 기자의 또 배당 승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자, 구경주 국산 3군의 18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 게임이고 이번 경주는 안쪽에 두 마리 1번의 금화둘리랑 2번의 승리의 그쪽가 강세를 보이면서 4번의 로얄 빅토리도 좀 준대길 정도로 팔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능력이 오히려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본 금화들리가
비록 승무제는 부담은 있고 경주거리가 1,800원 늘어났는데 너무 편안한 단독 선행이죠. 그래서 뭐 편성과 승무전 치고는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버텨낼 가능성이 높고 이번 뭐 승리 여지라는 마필도 뭐 힘이 좋은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이 편성이라면 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역시 선의권에서 한 발을 더 써내지 않을까. 1번, 2번 기본 막군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기 기자. 일단 저도 능력상으로 본다면은 1번 금마둘리와 2번 승리여제 두 마필이 세다고 봅니다. 전개나 앞으로 뛸 만한 기대치 모든 여건이 1번, 2번에 난데 1번, 2번의 배당 자체가 어느 정도가 나올지 배팅 메리트가 있냐 이게 중요한데 배팅 메리트가 없을 때 삼복승식으로 좀 초점을 돌린다면은 가능한 마필 딱 세 마필입니다. 3번 골드피버, 4번 로얄빅토리 그리고 6번 동방에서의 아침 딱 세 마필인데 삼복승식을 노린다면 저는 6번마 동방에서의 아침이 재밌지 않겠느냐. 승문전입니다. 전적도 25전 좀 뛸 만큼 뛴 마필이고 한데 부담 중량이 51입니다. 뭐 선의권 전개도 가능하고 부담 중량 51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복승식은 저도 1번, 2번이 좀 낫다 보고 삼복승식 본다면은 6번마 동방에서의 아침까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4번의 로얄 빅토리가 좀 걸려요. 이게 지금 기복은 있는 마필인데 1800m 경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준우승 한번 따는 적이 있고요. 그 외에 또 1700에서도 두 번 정도 입상이 되었고 뭐 중장거리에서는 충분히 또 검증이 된 마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힘을 한 발 쓴다면은 뭐 좀 발주는 조금은 불안한 기성이 있습니다만 힘은 가장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4번의 로얄 빅토리 또 터진다면은 6번의 동방의 사까지 좀 기대해 주시고 10경주 혼합 2군의 1700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자 액면 배당이 5번의 그레이트 캡틴을 중심으로 4번의 큐피드 파워 그리고 10번의 큰 바다 쪽에 인기 모아지고 있는데요. 나머지 말들이 좀 세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1,700이기 때문에 오히려 변수가 좀 더 없다고 봐야죠. 복병들이 선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1,700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실이 되지 않나 싶고 인기만 잡히는 경우로 봐야죠. 4번, 5번, 10번. 이 4번 큐피드 파워는 역시 이 마필도 승문전인데 역시 뭐 안쪽에서 편안한 선행 가능성이 있고 5번 그레이트 캡틴 역시 뭐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4번, 5번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복병은 이제 10번 큰 바다인데 큰 바다는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좀 부담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4번, 5번이 좀 더 동반 입장이 유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제10경주는 전형적인 3파전 경주로 보여집니다. 4번 큐피드 파워, 5번 그레이트 캡틴, 10번마 큰 바다 세 마필의 능력이 다른 마필들보다 한 수는 위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4번, 5번, 10번 다 앞으로 뛸 만한 잠재 능력 괜찮은데 물론 뭐 4번, 5번이 좀 더 완벽한 대기로 팔리겠지만 저는 10번마 큰 바다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승문전이지만 직전 경주 우승이 이 큰 바다의 전부가 아닙니다. 직전 경주가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 10번마 큰 바다도 충분히 4번, 5번의 대끼리 막군을 깰 수 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를 보고 접근해야 되는데 저는 10번마 큰 바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뭐 나머지 말도 없는 관계로 이 4번, 5번, 10번 이 세 마리 3파전 구도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그리적인 측면에서는 5번의 그레이트 캡틴 뭐 빠질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4번과 이제 10번 둘 다 이제 승무전이다 보니까 부담 중량 자체가 좀 저기 나오는데 아무래도 선행은 4번이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큰 바다도 이제 1700을 처음 뛰는데 요즘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관건인데 과거에 큐피드 파워는 또 1800에서 한번 2착으로 입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도는 5번, 4번으로 봐주시면서 10번 정도 한번 받쳐가는 작전이 어떨까 싶네요. 참고해 주시면서 자, 11경주 혼합비군의 1400으로 전개되는 또 신성우의 후반 승부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액면 배당은 5번의 구름이의 나비를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10번의 가속 비상이라든지 또 11번의 스페셜 하버 쪽에 인기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박영 교수는요? 충무 없는 호주 경주죠. 뭐 인기 마필과 비인기 마필의 격차가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액면은 뭐 앞에서 전개하는 5번, 10번이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복병은 전 7번 인천 쓰나미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인천 쓰나미라는 마필도 뭐 거리적인 문제가 좀 있는 마필이죠. 따라서
그래서 최근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도 좀 한 발의 부족의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모처럼 정말 적정거리로 내려왔습니다. 1400. 거의 페루비시 기준이라면 뭐 인천 쓰나미의 선전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얘는 죽어도 이제 그냥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중간에 한번 쫙 올라가지고 뭐 버티면은 들어오는 거고 못 버티면 아쉬운 거고 그런 막걸리인데 어쨌든 페르비치하고도 지난번에 딱 봤는데 호흡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번 맞춰봤으니까 더 낫겠죠 이번에는.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역시 뭐 충만은 없는 경주입니다. 능력은 좀 더 있는 마필들이 많긴 한데 인기만 5번, 9번, 10번 세 마필이 뭐 최근 흐름 자체가 괜찮아서 팔긴 하는데 저는 최대 목표는 바로 8번마 1003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4조에서 5번 구름의 나비와 동반 출전을 시켰는데 보여준 액면은 5번마 구름의 나비가 분명 낫긴 하지만 앞으로 뛸만한 잠재 능력은 8번마 1003이가 더 좋습니다. 니콜라 기수가 직접 기승을 하고 있는데 니콜라 기수의 기승술 뭐 지금 서울에서 몇 번 타지도 않았는데 많은 기수들이나 조교사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싹수나 종반에 올라오는 걸음 분명 훨씬 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마 1003이가 최대한 배당을 낼 수 있는 복병이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 편성이 제일 과거에 가닥으로 센 말로 뽑는다면 이제 6번의 리얼텐 같은 마필인데 이거 갈등 됐을까요? 리얼텐도 여름에 좀 더위를 먹고 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아예 의미가 없는 레이스였고 조만간 제대로 승부를 할 텐데 그 타이밍 잡기 싸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뭐 구름이의 나비도 그렇게 뭐 세다고는 볼 수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경주에서 최적 전개를 하고도 마지막에 3위권으로 무너진 모습이 그때 뭐 천년지기 같은 말에게 지고 말았거든요. 이 센 말들이 아니에요. 인기 말들이 약하기 때문에 또 과거에 가닥에 정말 좋았던 마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기만 승부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복병 위주로 일단 이번 경주는 복병 위주로 한번 승부를 들어간다면 이거는 적중과 배당 두 마리의 토끼를 먹을 수 있는 찬스다. 11경주 신승훈의 승부를 보고 싶고요. 자, 혼합 1군의 이제 12경주입니다. 또 1군 단거리 12경주 12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6분의 최강실러가 오랜만에 지금 출전해주고 있고 인기만 역시 좀 잡혀 있습니다. 출전 주기와는 상관없이 4번에 베어킨 트로피 7번에 빛의 정상 이렇게 지금 인기가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큰 변수는 없다고 보이시는데요. 그렇죠. 뭐 인기만 접전 경주다리 봐야죠. 3파전이죠. 일단 뭐 6번 최강실러는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뭐 컨디션 조율 측면에서 휴식을 취했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최강실러는 인정이 되고요. 뭐 최근에 상승세는 베어킨 트로피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만 저는 1200이라는 단거리 경주의 특징을 감안해 본다면 뭐 빛의 정상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장거리 대선 경주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1200이라면 빛의 정상도 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일단 6번, 7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주 12경주 저도 결론은 박영과 비슷합니다. 6번마 최강실러가 지난번 경주 이후 근육통이 생겨가지고 출전 주기가 길어졌는데 뭐 컨디션에는 별 이상 없다고 합니다. 59.5도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뭐 1200에서는 나름 한국 경마에서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6번 인정하고 4번마 베어킨 트로피가 직전 경주는 선행 가서 상당히 여유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안쪽에 젠터너리도 만만치 않게 지금 선행 강공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뺏긴다면은 4번 베어킨 트로피도 직전과 같이 여유 있는 걸음은 장담 못하고 7번마 빛의 정상이 줄어든 거리 그리고 예전 가닥 뛰었던 내용 보면은 그래도 가장 낫지 않을까. 저도 6번, 7번 막권이 좀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베어킨 트로피는 선행 못 가는 순간 아웃 아닙니까 이거? 저는 제가 볼 때 베어킨 트로피는 단순한 선행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 선입으로 한번 들어왔어요. 이번 경주를 떠나서 선입으로 이제 거리가 늘면 선입으로 가서도 이제 입상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일단 사이즈가 6번, 7번 상태하기는 아직까지 좀 덜 여물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앞서는 2번, 3번, 4번이 굉장히 치열하네요. 생활이가 이거 뭐 단거리인데 특히 뭐 라지엔 샤워 또 52kg 달고 뭐 선행을 뭐 보내주고 따라갈 리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따라오는 말은 딱 두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6번의 최강실러, 7번의 빛의 정상 이 두 마리가 좀 기본적인 구도가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게 뭐 따지고 보면 이
빛의 전상도 이게 그 예전에 마치빌리지 뭐 이런 말로가 뭐 대등 정주력인데 지난 4월 달에는 저희 비즈너의 최강실러도 이겼어요. 1200에서 코자 싸움이었지만 사이즈는 더 말이네요. 사이즈는 그렇죠. 그죠? 사이즈는 사이즈다 이렇게. 자, 13경 정도는 마지막 레이스 혼합 3군의 1,400인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게임 같아요. 이게 지금 승군말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 조건인데 일단 액면은 이제 8번의 빅마운틴 중심으로 배당 돌아가고요. 4번의 미소왕자라든지 또는 이제 12번의 휴즈로드가 좀 잡혀 있는데 미소왕자가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경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1,400을 갑작스럽게 나왔거든요. 이게 정말 편성이 만만치 않아요. 물론 뭐 미소왕자라는 마필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합니다만 지금 너무 많은 인기를 점유하는 것 또한 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미소왕자급의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무 후보가 저는 뭐 미소왕자보다는 전무 후보가 더 세다고 봐요. 따라서 전무 후보도 되는 마필이고 저는 구마 장산태양도 이게 지금 1,4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선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다 상선의 말들 선행 일변도로 지금 계속 경기를 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빠르면서 1,400이기 때문에 또 무너진다면 전 구마 장산태양도 1,400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입이 더 먹힐 수 있는 조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13경주는 능력마다 간의 접전격입니다. 능력이 셉니다 다들. 4번만 미소왕자, 7번만 전무후모, 8번만 빅마운틴, 10번만 와우캣, 12번만 휴즈로즈까지 다들 능력이 괜찮은 마필들인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12번만 휴즈로드가 되겠습니다. 물론 직전경주 빅마운틴한테 3마신 지긴 했지만 상대적인 부담 중량 감안했을 때 약간 좀 낮고요. 상태나 특히나 이 마필은 발주가 안 됐던 마필인데 사용하는 압력도 있었고 그 점이 완벽하게 잡혀가면서 걸음 자체는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12번마 휴즈로드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뭐 전개는 8번이 제일 유리한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뭐 취입을 선입권 취입이죠. 선입 또는 취입이 되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앞선이 뭐 좀 2번, 4번, 7번, 10번 이렇게 좀 치열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주거리도 취입말들에게 충분히 또 영향이 되는 1,400인 만큼 8번의 빅마운틴은 안고는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이게 역시 뭐 동반 취입 가능한 10번의 휴즈로드라든지 아니면 올라오는 말 중에서는 7번의 전무후무 내지는 또 경주거리 강점이 있는 9번의 장산태양 입상 시 상당한 또 고배당도 가능하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자 제일 준비한 여기까지고요. 또 잠시 후 전개되는 또 신승훈의 제주 경마도 많은 청취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을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28일 토요일 제주 교차 레이스 1경주 2경주, 3경주, 3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 오늘 또 역시 여기 해설 방송 바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또 월말 제주 레이스인데 지난 그 10월달 월말 레이스 보신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또 변수가 많았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인기 순들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복병마를 제가 좀 몇 마리를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걸 아마 실전 배팅에 한번 잘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당일 또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첫 경주부터 보겠습니다. 토요 제주 1경주는 제주마 800m짜리 레이스인데 자 지금 뭐 액면은 1번의 초미 탄생 그리고 이제 8번의 수미 1, 8 두 마리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뭐 2번의 비룡 스탑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에게 좀 인기가 좀 모아지고 올 텐데 이때는 뭐 1번, 8번 두 마리가 또 공교롭게도 선행이 좀 충돌이 되는 상황이에요. 둘 다 선행을 경합을 하다가 둘 다 들어오냐 그런 경우는 참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 둘이 싸우면 둘 중에 한 마리는 빠지는 거죠. 아예 심하게 싸우면 둘 다 빠지는 거고. 그래서 그 반사에게 열순이 수인의 복병닭 두 마리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그 6번의 철의 여신 있죠. 6번의 철의 여신 한번 누르셔야 돼요. 지난번에 3코너 외곽 돌다가 바로 4코너 안쪽 들어가가지고 몰에 맞는 상황에서도 취입이 나왔던 그런 말인데 요 최근에 그림 중에서는 또 조금씩 그림이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4번의 한백전설 요거는 반드시 누르셔야 합니다. 복병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능력이 좀 되는 복병이 아닌가. 뭐 지난 번 레이스에서 당시 수미, 철의 여신, 한백, 전상마, 파탄 이런 말들이 동시에 나와서 어떤 게임인데 거기서 가장 최악의 전개를 했던 마필이 바로
4회 한백 전설이더라. 이번에 또 최선의 전개가 나온다면은 상황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재밌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경주처럼 앞선이 독등이 아니고 좀 비벼가는 선행이라면 바로 쫓아오는 말들 두 마리에게는 반격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딱 복병말 두 마리 4번의 한백전설 6번의 철의 여신 체크해 주시고, 자 제주교체 이경주는 제주마 레이스가 역시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경주는 6번의 황해명산하고 9번의 한라명성 그리고 10번의 제랑주의 뭐 6번, 9번, 10번 세 마리 위주로 배당을 들어가는데 역시 그러나 월말 레이스의 특징답게 변수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라명성도 이번에 이것도 뭐 선행 나가면 좋은데 7번의 황제대부가 먼저 선행을 나가는 조건이라면은 레이스가 좀 말릴 여지는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6번의 그 황해명상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마리형 9세짜리 9살짜리 말이거든요. 기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빠져도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나올 말에 누가 있느냐. 일단은 이번에 영상 신호가 취입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말이 되겠고, 더 큰 배당 쪽으로서는 제가 최근에 고배당 하면 이 말이 아니겠느냐. 터트림 앞에는 이제 4배당 도청관이거든요. 최근 뭐 2개 연속 바닥권 성적입니다. 그러나 결승선 통과 당시의 여력은 충분히 있었다. 특히 직전 경주는 우승마와 3마신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건 그만큼 이제 도청관도 역습만 해준다면은 이것도 월말 경주의 특성만 놓고 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6번, 9번, 10번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겠으나 복병이 있는 경주고 그 중심에는 6번, 그 2번의 영상신호, 특히 4번의 도청관, 만관의 배당이 기재가 되고 있는 복병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경주 한라마 1등급을 나와야 하는데 여기 이제 1700 레이스가 준비된데 이게 한라마 1등급 치고는 편성이 좀 처져요. 그래서 이제 2번에 무병장수가 인기리에 지금 잡혀 있으면서 6번의 추억여행, 7번의 시계탑, 8번의 그가대로 이렇게 지금 팔리고 있는데 이번 경주의 편성으로 본다면 복병은 딱 두 마리입니다. 어차피 뭐 2번의 무병장수도 불안합니다만은 안전까지 지금 교체된 조건에서 싸우기 때문에 안건을 가산하시더라도 나머지 말들은 어떤 말들이 들어올지 관심 가지셔야 되는데 복병은 10번의 반향이죠. 반향. 10번의 반향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뭐 무등산맥이라든지 견인불발 또는 추정불어 새벽 햇살 와신상담 동급의 정말 강금이 아닙니까? 이런 꿈에서 뛰었던 말이 되겠고 그가대로는 뭐 완전히 노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는 분명하나 그동안에 이제 가닥 편성된 자체가 이 편성보다는 훨씬 더 강했던 편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편성만 놓고 본다면은 제가 뭐 지난번에 그 규림 추석 레이스에서 편성만 보면은 7, 8 두 마리라 그랬잖아요. 그 두 마리가 뭐 땡땡거리고 들지 않습니까? 배당도 15.5배짜리 마찬가지죠. 이번 경기 편성만 놓고 들어간다면은 7번의 그가대로 8번의 그가대로랑 10번의 반향 딱 두 마리가 가장 그래도 이번 경주가 최근 편성 중에서는 가장 약편성이기 때문에 복병의 구실은 톡톡히 할 수 있다. 그래서 8번, 10번 두 마리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복병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자 이번 주도 제주 경마 한번 살펴드렸고 또 제가 언급드린 말 중에서 또 좋은 배당으로 팬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셔가지고 또 좋은 결과 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저는 현장에서 더 좋은 정보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승원 이만 물러나 있고 12월 승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